자, 이제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ehavioral economics는 행동 경제학이죠. 그죠? 행동 경제학. 지금 보시면 이 글의 주제는 행동 경제학과 그 주요 개념들인 넛지, loss aversion. 넛지 하면은 어, 원래 원뜻은 살짝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작은 행동이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 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loss aversion은 이제 사람들이 꽤나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됐죠, 그죠? 손실회피. 내가 뭔가를 얻는 거에서 오는 즐거움보다 뭔가를 잃는 거에서 오는 뭐 공포, 그런 손실, 이런 게 더 싫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실에 더 크게 반응을 한다. 이런 경제학 용어죠. 이 분야의 발전과 비판을 다룬다. 자, 그래서 이 글은 행동경제학이 심리학적 통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심리학적 통찰. 를 경제학에 통합해서 인간 행동을 더 잘 설명하려는 시도임을 설명하면서 그 효과와 한계점, 효과도 얘기하지만 주로 이제 한계점에 초점을 맞춘 글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정의의 중요성. 행동경제학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가정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로 정의된다. 자, 이 분야는 아까 설명드렸죠? 너징, frame bias, loss aversion 같은 심리적 개념을 경제적 분석에 통합한 거다. 어, C는 넘어가시고요. 너츠의 개념, 너츠는 방식을 미묘하게 변화시켜서 미묘한 변화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퇴직연금 가입 방식을 opt-in, 이건 이제 가입이고요. opt-out, 탈퇴. 로 변경해서 참여율을 증가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내가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사람들이 이게 어, 되게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퇴직연금이라는 좋은 이제 제도에 가입시키고 싶어. 회사 입장에서. 근데 가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 뭔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퇴직연금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회사에 입사하면은 당연히 이제 가입하는 거라는 전제를 두고 오히려 탈퇴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탈퇴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이 가입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옵트아웃 형식으로 물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뭔가를 물어봤어.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내일 원래 예를 들어서 등교 시간이 8시 50분인데 야 내일만 8시 반까지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은 전체가 다 안 들 수는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뭔가 손 들기 어렵잖아요. 그쵸? 약간 그런 심리적 트릭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손실회피의 개념 및 비판. 자, 손실회피는 손실이 같은 크기라는 겁니다. 뭐 갑자기 뭐 이익을 엄청 올리고 손실은 이렇게 좁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더 크게 느껴진다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실험에서 소유자는 머그잔을 팔 때 높은 가격을 요구했지만, 자, 구매자는 더 낮은 가격만 지불하려고 한다. 그러면 서로 이제 거래가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나 이 글의 저자는 이너샤, 관성이 이러한 행동에 더 나은 설명일 수 있음을 제시하죠. 그래서 기존의 손실회피에 대한 해석을 비판한다. 자, 요거는 이제 본문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경제학의 비판. 행동경제학은 인간 행동이 전통적인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는 설명을
방식은 설명하지만 이게 중요하죠. 왜 이런 행동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자, 그래서 뭐 로스 프레이밍 기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메타 분석 결과 이런 걸 예시로 들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넛지와 같은 소규모 개입은 때때로 큰 변화를 유발하지 못하면서 더 중요한 정책적 개입에서 주의를 분산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짜잘짜잘한 심리적 트릭만 쓰다가 더 중요한 정책적 개입을 잘 안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은 행동경제학이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심리학적, 경제학을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강조합니다. 자,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접근법이 지나치게 간단화된 해결책에 의존하는 것을 행동의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 그 효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죠. 비판적으로 보십니다. 효과와 한계를, 주로 이제 한계를 보죠. 네, 이제 들어가서 같이 보시면 쭉 나오다가, 네, 요 문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프로포넌트 하면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자,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는데 as a way 어떤 방식으로 본답니다. to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make 만들어주는 거죠. 경제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by incorporating 통합함으로써 more realistic assumptions 더 현실적인 그런 가정을 어떻게 사람이 행동하는지 이게 이제 그 옹호하는 문장인 거죠. 뭐를 옹호하는 거냐면 행동 경제학을 이제 옹호하는 어, 그런 글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을 적절히 가미한 경제학이라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행동 경제학을 이렇게 옹호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볼 점은 이 오형식 동사 중에서도 make는 형용사가 옵니다. 목적 보호 자리 형용사가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만든다. 경제학을 더 정확하게 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부사 아닐까요? 근데 부사로 쓰면 안 된다고요. 이 자리는 목적 보호로서 형용사 자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accurately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헷갈리게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과 그 영어와의 근본적인 차이점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꼭 명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psychological insight, 심리학. 자, 심리학을 동원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넛지 같은 개념은 미묘한 변화, 미묘한 변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널리 퍼진 인식이라고 돼 있는데, 인식이라는 건 당연히 추상명사죠. 그래서 동격 대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강조하지만, 추상 명사가 나왔다고 해서 항상 동격 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동격 대시 쓰였으면 무조건 추상 명사다. 얘는 맞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that 쓸래, which 쓸래. 예, which는 관계대명사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봐놔야 된다는 거죠. 자, behavioral economics는 주어가 되겠고, 컴바인스는 동사가 되겠고, the cleverness 저쪽으로는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죠. 삼형식으로 여기까지죠, 그죠? 그리고 with부터 economics 여기까지는 또 뭐냐? 여기까지는 그 부사구죠, 부사구.
항상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치사랑 명사 나오면은 형용사 아니면 부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형용사인지 부사일지는. 자, 그리고 또 항상 말했지만 더 웨이 같은 이런 더 웨이 같은 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는 how를 같이 못 씁니다. 더 웨이 how는 무조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 부사 대수로 써주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풀어줘야 되고,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는 위치만 되고 대신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나오죠, 그죠? 자, consider loss aversion. 네, 손실 회피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거는 개념인데, that이라고 해놓고 또 동격이 되시죠, 그렇죠? 추상명사. 개념은 개념인데 어떤 개념? 그럼 이게 사실은 관계대명사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뒤를 봐야겠죠, 뒤를. losses have, 어쩌고저쩌고 삼형식이죠, 그쵸? 어떤 개념이냐면 손실이 더 큰 심리학적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뭐보다 gains 이 그 손실의 반대말이 뭐야? 이득? 획득? 네, 뭐 하여튼 이익이죠. 이익. 죄송해요. 이익보다. 근데 요거를 제가 놓쳤는데 요것도 시험 포인트죠. gains do라고 했는데 이거 뭐 are 이런 걸로 바꿔내겠죠. 왜 안 되죠? 얘는 전문용어로 대동사라고 하는데 뭘 받아주고 있죠, 지금? have를 받아주고 있잖아. 이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뭔데? 가지는 것보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 동사를 받아줄 때는 do로 받아줘야 되고요. 네. 비동사로 받아줄 때는 are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죠. 그죠? 그럼 왜 does는 아닌가요? 왜냐면 앞에 gains라고 복수 나왔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loss aversion이 단수라고 또 is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어가 아, 때절 다음에 the behaviors가 주어기 때문에 복수 are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실회피라는 게 실험자들이 실험을 했다라고 하죠, 그죠? 머그잔을 받았어. 머그잔을 받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7달러. 네, 여기가 이제 7달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판다. 그죠? 근데 반면에 3달러에서는 산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아무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거야. 근데 행동심리학자들은 왜 이제 7달러를 어떻게 규명했냐? 7달러라는 거는 뭘로 구분이 되냐? 잘 보세요. 이 구간의 7달러에서는 손실이랑 이익이 있겠죠. 7달러 받고 팔아. 그죠? 그러면 손실이 뭐예요? 먹어짜리죠. 이익은 뭐예요? 7달러죠. 뭐가 더 크다는 거야? 이럴 때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판다. 근데 그 이하로는 뭐가 더 크다는 거야? 손실이 더 커져버린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 판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글쓴이가 반박하는 내용은 뭐예요? 이제 그 관성이라는 얘기였던 거죠, 관성.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참가자들이 머그잔의 가치에 대한 그냥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쵸?
이 가치에 대해서 특히나 이거를 값어치, 즉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 정도가 적정할지 잘 모른다는 얘기인 거지. 아니, 그거 어떻게 자기가 모를 수 있어요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가치 책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중고나라에 여러분들이 뭐 중고나라 말고 뭐야 당근마켓에다가 뭐 여러분들의 뭐 손목시계 같은 거 올린다고 쳐보세요. 사실 그때그때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가격 내가 올릴 기분에 따라 가격 다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올릴 가격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에서 6달러 범위, 즉 3, 7 말고 이제 그 4에서 6, 요 범위에서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생각을 잘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관성, 그럼 관성이라는 건 어떤 관성이 뭘 말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관성이죠. 그쵸? 안 파는 거, 안 파는 거. 내가 이 시계를 갖고 있는 거, 그죠? 그 관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손실 회피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아까 전에 손실 회피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람이 이 논쟁을 뭐 어떻게 피했냐? 탈러 박사는 이 논쟁이 단순히 용어의 정의, 즉 관성이나 뭐 손실 회피나 즉 이름만 다른 거지 어쨌든 간에 뭐 이게 관성 때문에 그런 거든 손실 회피 때문에 그런 거든 안 팔지 않냐 이 얘기인 거죠. 그 사람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손실 회피로 설명되는 특정 행동, 예를 들어서 머그잔 실험에서의 행동, 이 여전히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행동의 원인을 손실 회피로 보든 아니면 관성으로 보든 결과적으로 행동은 같기 때문에 논의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글쓴이는 한계점을 제시하죠. 즉 뭐예요?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지를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글쓴이는. 그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Only if, 오직 we understand, 이해한다면 why a behavior occurs, 왜 행동이 일어나는지, 즉 원인을 규명해야지 can we create,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generalize하고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그리고 the goal of science. 그게 즉 뭐라는 거예요? 과학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손실회피 아이디어에서 영향을 받은 광고주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쵸? 어, 이 제품이 왜 좋습니다. 이래서 사셔야 됩니다. 라기보다는 우리 제품을 사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손해를 볼 것이다. 즉, 손실을 강조하는 그런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요 문장을 잠깐 해석을 해보면은 자, 최근에 연구가 발견했는데 제공해주는 거죠, 그쵸? 하우스홀드 가정들한테 뭐를 제공해주냐? 정보를. 근데 뭐에 관한 정보입니까? How their electricity usage 어떻게 걔네들의 그 전기 사용량이 근데 뭐랑 비교해서 that of other households 그것 다른
가정주부들의 그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겠어요, 당연히? electricity usage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시 받아주고 있는 거는 단수다, 단수. 그래서 those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복수였다면 those of 했을 텐데 단수기 때문에 that of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던 게 더 실질적인 그런 정책 방향을 내놓지 못할 거다. 어떻게 한다면 손실 회피에 너무 치중하게 된다면 행동 경제학에 너무 치중하게 된다면 왜? 근본적인 해결책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죠, 그렇죠? 행동경제학이 정당한 평가받고 있다는 건 훌륭하다. 하지만 이 분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에 크게 기여해왔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옹호하는 입장인 거고 모든 분 속에서 그 한계를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게 이제 비평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간단히 같이 풀어보면 자, 행동경제학의 중요한 이 특성이 뭐냐? 자, 통합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심리학적이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적 통찰. 그거를 경제학 분석에다, 심리학적 통찰을 경제학에다가 녹여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넙치의 예시가 뭐냐,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미묘하게 이제 변화하는 거죠. 어떻게 그 행동들이 나타내어지는지를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미묘한 변화를 제시하는 거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옵트 인 전략에서 옵트 아웃 전략. 예, 요런 걸로. 그러면 근본적인 걸로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연금 가입을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고, 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질에 있어서, 월급, 지금 연금 가입을 안 하면 월급 받는 대로 다 족족 쓸 거 아니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의식을 일깨우고, 이런 게 근본적인 건데, 그냥 약간 이제 그 스킬, 예, 기술을 발동해서 이렇게 가입을 늘리는 것은 가입을 늘리는 것에서 되게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또 한계점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시사하는 글인 거죠. 자, 그래서 행동경제학이 이제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를 제시했냐. 마케팅. 그 다음에, 그 활용 방안. 마케팅에서 되게 활용을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손실에 필요한 건 뭐냐? 어떤 아이디어인데 손실이 feel more significant, 더 이제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than 뭐보다 그의 동등한, 이게 중요합니다. 동등해야 돼요. 값어치가 gains, 이득보다. 자, 그래서 대안적인 설명, 머그잔에 대한 머그잔 실험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이 뭐가 있었냐? 관성이 있었죠. 네. 이너셜 관성이 참여자라고 하여금 스테이터스 큐어가 뭡니까? 그 변하지 않는 그 상태, 현재 상태, 요거에 이렇게 붙들리게 했다. 그게 이제 4에서 6달러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 그래서 어떤 비평이 있었냐. 행동 경제학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대답했었죠. 그렇죠? 즉 행동 경제학자들이 집중을 하는데 too much 너무 집중을 해. 오늘 identify 나타내는데 deviation 얼마나 이제 벗어나 있는지를 from standard models 그 스탠다드 모델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만 초점을 맞추지 근본적인 원인을 건드리는 거를 안 한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7번 What does a meta-analysis of lost frame message conclude? 그러니까 메타 분석이 lost frame messages에서 메타 분석이 어, 그 결론지었던 건 뭐냐? 자, lost framed나 gain framed나 거의 뭐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손실 회피 전략을 쓰나 그 아닌 거나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라고 했었죠. 2% 정도라고 했었나요? 네. 자, 어떤 우려를 이 글쓴이가 표출했냐, 뭐에 관해서 멋지에 그 집중하는 거, 뭐 어떤 집중을 했냐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더 중요한 정책 효과로부터 걔네들이, 어, 비비할 수 있다. 거긴 신경 잘 못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박사님, 타로 박사님이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거는 그냥 언어에 대한 논쟁인 거고, 그게 뭐가 됐건 행동에 변화 없지 않냐?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그죠? minor issue with terminology. 용어 정리에 관련된 이슈인 거고, 행동에 변화가 없지 않냐? 라고 또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what example does the text provide? 이게 어떤 예시를 또 제공했냐? 작은 효과. 그, 행동의 개입으로부터의 그런 작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뭘로써 이제 예시를 들었냐? 예, 전기 사용량으로 예시를 들었었고, 왜 이 글쓴이가 argue 주장을 했냐?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걸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제 얘기를 했냐? 더 넓고, 그리고 더 일반적인 그런 그 지식에 대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작가의 전반적인 입장은 뭐냐? 행동 영역에 대해서 포텐셜은 가지고 있지만 비평적으로 평가돼야 된다. 이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미국 문화의 정프와 쓰레기화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쵸? 인간의 욕망 및 도파민 중심의 행동 양식을 다룬다. 이 글은 기술 발전과 소비주의가 어떻게 현대 문화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이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논의합니다. 자, 주요 내용 보시면 미국 문화의 변화. 테드 지오이아 씨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가 상업적 압력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저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 이런 것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예술은 줄어들고 짧고 간단한 컨텐츠, 틱톡, 뭐 인스타그램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뭐 쇼츠, 릴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소비 습관을 불러일으킨다. 근데 이는 도파민의 영향을 받아 즉각적인 자극을 선호한다. 그래서 이제 릴스나 뭐 쇼츠 같은 거 보는 거죠. 그렇죠? 되게 짧은 거, 1분 미만의 되게 짧은 거 본다는 거죠. 이는 지속적인 소비와 중독을 초래한다. 자, 짧은 콘텐츠는 도파민 후크에 유발하고 더 많은 자극을 갈망하는 악순환을 만든다. 즉 뭐예요? 본능의 영역만 건드려 버리는 거지. 뭔가 이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자, 기술 플랫폼의 역할. 기술 기업은 예술을 후원하는 대신 소비자 중독을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했다. 예술이라는 뭔가 이렇게 이성의 영역을 때리는 게 아니라 중독이라는 약간 본능의 영역을 때리는 모델을 채택했다. 왜냐면 이게 돈이 되니까, 그죠? 이를 약물 중독자들을 위한 딜러에 비유하며 사용자가 끊임없이 자주 절망하도록 설계되는 그런 환경을 비판했다. 이제 도파민에 의한 즉각적인 만족의 부작용이보다 단기적 즐거움 추구는 장기적 만족을 방해하고 결국 무감각 상태로 이어진다.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더 많은 자극을 찾게 되고 이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전반의 문화적 수준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문화적 쇠퇴 극복 방안, 소비주의와 즉각적 자극의 대안으로 고급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고 제안하죠.
이게 바로 이제 뭐 문화생활 같은 거죠. 문화적인 거 얘기하는 거죠. 뭐 문화나 뭐 예술 분야. 자, 좋은 영화, 소설, 콘서트와 같은 진정한 예술적 경험은 더 높은 욕망을 일깨우고 현대의 문화적 세태를 되돌릴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분석이랑 핵심 주제 각자 읽어보시고 들어가서 자, 일치에 관련된 수일치는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치 다음에는 단수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object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단수 동사 나오기 때문에 last 나오면 안 되고 s를 붙여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이제 비율을 어떻게 했냐라는 얘기인데 이 영양가 있는 그런 지중해식 다이어트 대신에 이게 뭐예요? 길게 우리를 번영시켜주는 약간 그런 거죠. 도파민이랑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뭘 선택할 수밖에 없다? 감자칩이라든지 아니면은 체리코크, 체리콜라 이런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The cheap hit. 단순히 그 도파민을 자극하는 이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비유를 하는 표현을 Notorious Mediterranean Diet와 포테이토 칩스에 비유를 했죠. 자, 또 마찬가지로 이니치는 여기서 이런 culture라고 해서 아니 쌤, where로 변신이 가능하려면 장소의 선행사가 와야 되는데 문화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일 필요는 없어요. 그 안에서 라고 번역할 수 있으면 where 가능합니다. 추상적인 장소여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그 문화 안에서, 그 문화에서 라고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where로 변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따져봐야겠죠. We want worse things. 주어, 동사, 목적, 삼형식으로 완전하니까 in이나 where를 써주셔야 되겠고 자, 중복의 영역을 건드려 버린다는 거죠. 그죠? 뭐가? 되게 짧은 그런 숏폼들이 정키피케이션이 중독의 영역이다. 자,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좀 보셔야 되는데 The sensation of wanting 뭔가를 원한다는 그런 감각은 not a choice you make 네가 당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It is a reaction. 그냥 반응, 동물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동물적, 아니면 본능적 반응이라는 거죠. To the things you encounter. 당신이 마주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사적인 그런 반응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독의 영역이 있는 거죠. 이렇게 풀어 썼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나 인스타, 특히 뭐 쇼츠, 릴스 이런 걸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얘는 도파민 그리고 중독의 영역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이걸 한번 빠져들게 되면 릴스 넘기는 거에 대해서 못 빠져나오는 거는 여러 번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뭐 하는 거야? 아예 여기에 접속을 안 해버려야 되지. 공부할 때는.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아. 도박을 하는데 도박에 빠져들어서 도박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는 이제 이거는 그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거야. 그 속에 있는 사람,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오고 싶어도 이성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단 아예 도박을 선택하지를 말아야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오형식 동사인데 해석을 해보면 현대의 라이프라는 게 만들어 우리를 연약하게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죠. 부사처럼 해석. 하지만 그렇다고 부사 쓰면 안 되고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어, 여기에 단순히 뭐 motor formation이 있다고 해서 is가 아니라 주어는 얘네가 다 통째로 다 주어져겠죠. 당연히 복수죠,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었고요. 문제를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드 지오지아 씨에 의하면 What is causing a decline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뭐가 이제 이 예술 오락 산업을 쇠퇴의 길로 걷게 했냐? Distractions, like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어, 트레디셔널 미디어, 전통적인 미디어를 덮어버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산, 예. 얘네로서의 분산에 관심이 쏠리는 것, 그런 현상이 만들었죠. 쇠퇴를. 그래서 주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 틱톡 같은 거를 쓰는 뭐보다는 이 의미 있는 경험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문화 예술 이런 거에 투자보다는 틱톡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도파민 때문에 그런. 그리고 중독 증상이다. 이게 나오죠. 그다음에 3번. 어떻게 이 기술 플랫폼들이 다르냐? From historical patrons. 그 역사적인 그런 후원자, like 메디치, 가문에. 뭐가 다르냐면은 얘네들은 그냥 이익만 추구하죠. 그죠? 그래서 메디치는 long-term cultural enrichment, 장기적 관점에서의 문화적 부흥을 구했지만 이 요즘에 이제 기술 기업들이랑 플랫폼 같은 거라는 거는 뭐를 더 선호한다? short-term addiction, 이제 단기간의 중독 같은 거를 선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헤도니즘의 이 역설이라는 건 뭐 어떻게 지금 묘사가 되었냐? 단기적인 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만족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소비주의에 대해서 결론을 뭘 어떻게 보여줬냐? Traditional institutions, 이 전통적인 어떤 기관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전통적인 기관은 뭐 해주는 애다? 더 높은 욕구를 증진해주는 이 전통적인 이 기관들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What does the author criticize modern companies? 이 현대 회사들을 왜 비평하냐는 거죠, 그렇죠? consumer behavior,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걔네가 이제 조작한다는 거죠, 그 욕구를, 그죠? 그 다음에 self control을 잃게 만든다, 이런 거죠. 쭉 중독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원한다는 감각의 어, 주요 동기가 뭐냐 이런 거죠, 그쵸? 그게 뭐였다? 그냥 involuntary, 내 비자발적, 즉 아까 말했죠, 본능적, 동물적 반응일 뿐이라는 거죠.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쇼츠하는 거는 이미 도박에 빠진 사람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텍스트가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 더 높은, 이거 뭐 똑같은 문제죠? 6번 문제랑, 그죠? They are overshadowed by secularism and hedonism. 네. 무감각주의에 의해서 지금 빠져 있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떤 해결책이 있냐? 어떤 해결책이 있냐? 보시면, 자, 경험을 주는 거죠. Like great films, 되게 좋은 영화, 아니면 되게 좋은 소설, 이런 걸로 해서 더 높은 욕망을 가지게끔 경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영화 보고, 뮤지컬 보고, 뭐 이러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마지막이죠. 어, 자, 욕망에 대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 이건 또 뭐 똑같은 문제 방법이죠. 쇼텀 만족에만 집중을 하고 롱텀 열망은 집중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문제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그 주관식 문제도 직접 써보시고 가는 게 굉장히 도움된다고 여러분 강조드렸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